네, 이제 제 3교시입니다.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획일성이나 다양성이 그것은 바로 상충관계라는 것은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할 때는 획일성,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이 고려되어서 표현돼야 됩니다. 통일성은 편하죠. 획일성은 이해하기 쉽고. 그런데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니폼이 똑같아요. 통일성은 좋죠. 한눈에 띄니까. 근데 좀 새로운 맛이 없죠. 고정적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그 어떤 다양성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또 적절한 표현으로 유니폼을 또 다양하게 만들면 너무 또 이제 복잡하죠. 왜냐하면 유니폼이 하나여야지, 저 색깔 저 모양만 보면 떠오르는 그 회사명이 동일해야 되는데, 또 비슷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으면 저 유니폼이 어떤 회사지? 이렇게 의구심이 가면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그 통일성을 이제 고려해서, 다양성을 고려해서 통일성의 그 수준을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그 건축가들의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시형 그 주택 구조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이게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건축가들이 동네마다 집을 지었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형태와 재료 두 가지 요소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형태 또는 재료. 재료는 같은데 이제 그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형태는 같은데 느낌이 다른 거, 또 동일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도시형 그 주택들을 보면은 이 형태가 단순하고 이게 또 상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재료는 단순한 콘크리트, 또 디자인은 그 대한민국 아파트 다 똑같죠. 박스로,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똑같죠. 형태도 이게 상자처럼 되어 있고. 근데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박스가 아니죠. 같은 동인데 어떤 동은 12층, 어떤 데는 뭐 10층밖에 없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층이 달라지죠. 근데 가운데는 탑처럼 높고, 이제 그 옆부터는 층이 줄면서 확 줄죠. 그렇게 되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일성을 가진 그 아파트가 한국 그 아파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도시유형의 그 형태의 그 주택들을 보면 재료는 단순하고 또 광고도 그렇고 그 유명하다고 이제 알려진 그런 어떤 그 주택들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그런 그 영화에서나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 파란 돔과 하얀 벽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건 이제 그리스 산토니리 섬. 이렇게 보면 하얀 벽인데 파란 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은 이제 어떤 거리나 또는 어떤 그 섬의 어떤 그 주택의 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전에 그 양철 지붕이 있었죠. 함석으로 된. 그 다음에 기와집이 있었고, 또 농촌에 그 이렇게 볏짚으로 싼 그 초가집 그런 형태도 있고. 이것은 이제 다양하지만 또 초가집도 다 똑같지는 않죠. 그 구조가 또 다르고. 전체 이제 큰 집, 작은 집, 이게 디귿자로 된 집, 기역자로 된 집, 일자로 된 집, 그러면서 이제 초가집도 다양한 형태로.
또 이제 마구간도 있죠. 또 이제 대문 쪽에 이제 초가 또 이렇게 지붕 또 얹은 게 있고 사랑방도 있고, 초가집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이렇게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제 초가집으로 된 농촌 마을, 뭐 40가구, 30가구는 아담하죠. 근데 뭐 100가구 이상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거기 이제 멀리서 산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윤곽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주택 구조의 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초가집이라는 것이 이제 획일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죠. 농촌 하면. 그런데 또 다양한 것은 이제 구조가 다양한 거죠. 재료도 뭐 같은 재료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경우는 통일. 또 이제 다양하면서 또 이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게 있고, 또 다양하면서 통일, 또 통일성이면서 다양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둘을 바꾸면 같은 말 같은데 조금은 유사하면서 혼동되는 거죠. 이제 그 초가집 이야기 했으니까 농촌에 그 반대로 또 우리는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 논현동 가보셨나요? 뒷골목에. 거기 가면 단순하죠. 논현동 집들은 그 콘크리트로 했는데 벽돌을 쌓죠. 타일이라든지 벽돌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재료지만 이렇게 비슷비슷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논현동. 그건 이제 제가 촬영을 해올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이제 차를 몰고 논현동 뒷골목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단순한데 재료가 복잡하죠. 그리고 모양은 비슷하고. 그래서 통일을 이루고 있지만 다양하죠, 집들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제 너무 다양해요. 뭐 통일 이런 것 필요 없죠. 복잡하고 재료도 아주 복잡한 이런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청담동 가보셨나요? 집들이 다 틀려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통일성은 찾아볼 수 없죠. 다 틀려요. 재료도 틀리고. 거기 가면 이제 건물 보면 건물마다 다 틀리죠. 독특한 그런 건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의 그 초가집 동네, 먼 산에서 찍으면 다 보이죠. 공중에서 찍으면 보죠. 너무나 다양해요, 집들이. 근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지붕이 다 초가집이에요. 집단으로 그런 거. 그런데 논현동 같은 뒷골목에 가면 다 통일되어 있어요. 재료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디자인이 뭐 그냥 똑같아요.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그 다양한 집들이 또 이렇게 다양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적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히 섞여 있는 거죠. 이런 동네. 근데 아주 이제 그런 게 없고 다 틀려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시면 되느냐? 청담동.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택 구조 동네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조직 내에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인데 다양한 개체를 인정하는 집단이 있어요. 다양한 집단을 인정해요. 개성을 인정해요. 개별성을 인정하는데 전체가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는 그 조직 구조가 좋은 거죠. 그래서 통일성이냐 하나냐 다양성이냐 이거보다는 통일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그 조직의 형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 개별의 어떤 장점이나 개별의 자율성이나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위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남용하지 않고 조직 전체를 위해서 그것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 조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객체들의 그 어떤 특성을 인정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산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집단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핵심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협력과 동조를 통해서 그 조직이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 여러분이 이제 그 철새들 보면은 수십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질서정연하게 새카맣게 날아가죠. 그건 뭐예요? 통일되어 있죠. 그리고 다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건 아주 신기한 거죠. 여러분이 그 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있을 수 있고 5명 있을 수 있고 20명, 100명, 1000명이라고 가정해 보면 숫자와 관계없이 각자 주어진 자율성과 각자 주어진 권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전체가 어떤 같은 방향으로 다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제도라든지 풍토가, 문화가 잘 정착된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은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군대에서도 이제 통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다양성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통일성을 위해서 핸드폰을 다 뺐습니다. 훈련받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을 회수하고 다시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수할 때가 있고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개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어떤 목표를 향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모두 다 회수하죠. 그리고 차단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에서 통일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군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옛날의 그 대가족 제도에서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조직은 그러면 이제 어떠할까? 우리 한국 사회에는 농촌 사회에서나 대가족 제도에서는 통일성이었죠. 거의 뭐 다 통일성이죠. 물론 다양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통일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이제 이렇게 인정되고 이제 그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고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일성이 이제 획일성, 통일성이 이제 주장되던 때는 80년대까지죠.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복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겼죠. 이건 통일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성도 물론 거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대량 생산 이렇게 말합니다. 뭐 뿌랭따노, 반도 패션, 그 신사복도 보면 그 제일모직 해서 같거나 비슷한 양복을 입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똑같은 옷을 둘이 입고 온 것을 발견하면 그 다음날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죠. 근데 옷은 그렇게 너무 많은지 몰라요. 같은 옷이 없어요. 요즘은 소량 생산, 소량 판매죠. 주문제 생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는 한국 사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처럼 전체 통일하지만 획일성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교복을 안 입혔다 해서 통일성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교복을 안 입히면 어른인지 학생인지 헷갈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통일된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어떤 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교복을 다시 입히는 것으로 해서 요즘은 교복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일성이 중시 여겼던 시대는 획일적인 생각, 같은 그 어떤 행동들,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통일성이 이루었지만 최근에 이제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혼자 그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직업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 형태의 조직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성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시하고 또 이제 통일성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관계나 수평적 관계, 또 이제 획일적 관계나 또 이제 다양성의 어떤 관계, 이것이 서로 잘 이렇게 믹서돼서 융합이 되어서 적절하게 이제 수용되고 정착이 되는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환경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 다국적 기업에서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제 그 직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스타벅스. 전 세계 똑같죠. 그러나 그 지역의 국가 간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근무 형태도 역시 존중되죠.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다국적 기업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그 해고하는 그런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그 지역의 문화에 순응하고 따르는 그런 기업이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고용 형태, 한국은 한국의 고용 형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이제 기업의 어떤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관리 체계를 갖추는 그런 하나의 회사,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세계인이 좋아하죠. 어느 나라 거였어요? 미국 브랜드인데 전 세계인이 같은 그 취향과 기호를 가지고 애용하고 있죠. 한국의 이제 식혜, 극히 한국적이죠. 근데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식품으로 우리가 그 확대해서 생산하고 보급한다면 식혜가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코카콜라 못지않는 우리의 브랜드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식료품이 되어서 수출이 확대되고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 많이 생산된다면 수출도 많이 증대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조직은 어떤가? 내가 속한 조직은 어떤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관점에서 이제 설명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누가 인식해야 됩니까? 구성원, 개개인이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개인은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양보할 수 없는, 다양해서는 안 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우리 조직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탄 배는 지금 어떤 배냐, 나에게 유익한 거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죠. 꼭 필요한 그 배죠. 이 배가 지금 어디로 향해 하고 있느냐,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와 그 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 많은 제도가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지, 그 제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선상에 있는지,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쫓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냐, 그 제도가. 그 제도는 구성원과 관계가 없어요. 너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제도로 두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가 구성원들이
지키고 순응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를 점검하고 아니라면 개선하고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가치,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그 핵심 가치가 어떠한지를 인식하고 같은 생각, 같은 정서, 행동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세워진 제도가 너무나 엄격해서 그걸 순응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그럼 지쳐버리죠.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그 규칙도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이야만 그 집단이 효과적인 그런 업무 수행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을 갖추는 그 일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나 이런 제도는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정형화되어진 매뉴얼은 없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옷을 그냥 입으면 안 맞죠. 그걸 이제 수정하고 수선하고 개선해서 다시 디자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맞는 것을 어떤 핵심 가치로 또는 제도로 규칙으로 통일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이나 규정 준수나 감사를 통해서 이제 시행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관리 체계는 사람으로 구성되죠.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화 할 수도 있는 거죠. 관리 체계는. 그래서 인사고과라든지 그 승진이라든지 상벌을 줄 때 그 시스템화 하는 것이 또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규정이나 표준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을 주는 그 피드백 체계도 이렇게 발전시켜야만 됩니다. 또 복장, 고객 대응 요령, 여기에 이제 필요한 많은 그 페이지의 매뉴얼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걸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판단에 위임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반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과 수평 이거 조화가 이루듯이 통일성과 다양성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리자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집약시킬 수 있는 통일됨, 그 다음에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지만 엄격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걸 시인할 수 있고 또 시인할 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수용하는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는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되고 서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두의 실수처럼 공유하고 다른 사람도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다는 거울이 되는 그런 어떤 조직 구성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어떤 억압이 아니고 제도는 기준선이 되어서 그 기준선을 지키면서 노력하면 한 방향으로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는 이런 풍토가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서로 많은 배려와 존중과 또 이제 협의,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공동의 책임, 공동체 안에서 책임으로 생각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배제하거나
또 고립시키지 않고 이렇게 민주적 형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구성원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도가 되고 규칙이 되고 풍토가 되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3교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3강, 4강, 3주차, 4주차 과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